자, 이제 그 테마 6번인데요. 그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거기에 지금 날개 쪽에 그 출제 빈도에서 그 2020년에 시험이 문제가 안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시도 지방 공무원 사회복지직 있잖아요. 거기 20년에다가 동그라미 1 하나 적으세요. 한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이번에 이제 상평창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어떻든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사회복지직이 안 나오면 보호직이 나오고 보호직이 안 나오면 사회복지직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다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우선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과거 사회복지 제도들은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외운다고 또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온 것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인데요. 거기 이제 삼국시대 2007년 보직 시험에서 7급 보직 시험에서 진대법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뭐 한 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곡자 모구면 2011년 사회복지직에 나오고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든 나왔었으니까. 근데 모구면 할 때 면자가 면하다는 것이니까 그 원래 관공 및 이자를 감면했다. 그게 이제 집중해서 보시고 그다음 이제 고려 시대로 가보면 정인지 고려사에 5개 종목 진유 사업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중에 읍면지제는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환가고도 진대지제도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제면지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 수완진료 진대지제하고 납속보관지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시험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제면지제는요. 그 제자가 재앙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의 시기에 이제 면제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이재민의 조세, 부역, 형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감면, 면제, 감면 요거고요. 그다음에 수한질제, 진대지제는 숫자가 물숫자니까요. 홍수입니다. 한자가 가물한자거든요. 가뭄입니다. 그다음에 진료는 역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나 가뭄이나 그다음에 역병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거기 이제 그 대자를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대여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건 대여해 준다. 아까 제면지제하고 얘하고 차이점은 아까 제면지제는 감면해 주는 것인데 얘는 급여, 대여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납속보관지제는 본래 국가재정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일정한 관직을 줬다. 그러니까 구휼과 무관한 제도였는데 나중에 이게 구휼하기 위한 제도로 바뀝니다. 거기에 충무광 때 흉년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제도로 즉 재원조달 방법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맨 처음에 구휼과 무관했는데 무관했던 제도가 나중에 구휼하기 위한 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상평창이 이번에 또 나온 거죠. 그 보니까 상평창이 2012년 사회복지직에 나왔는데 2020년 이번 시험에 나와버렸거든요. 얘가 상평창을 물어봤습니다. 상평창은 물가 조절과 구빈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서대비원은 과거에는 여러 번 나왔네요. 보니까 그죠? 병원인데 복지원을 경험한 병원이다. 얘가 그리고 조선시대 동서활인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자, 해민국도 병원이긴 한데 얘는 수용시설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동서대비원하고 해민국하고 비교해보면 동서대비원은 수용시설이 있는 것이죠. 그죠? 복지원이. 그죠? 네. 차이점. 해민국도 2007년 대구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아두감은 아자가 아이아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네? 그죠? 아이하고. 즉 최초의 관설 영화원이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관설 영화원. 자, 그다음에 23쪽으로 와서 조선시대인데요. 이제 조선시대는 그 비왕제도하고 구왕제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비왕제도는 가출비자거든요. 가출비자. 우리 유비무환 할 때 비자, 가출비자. 황자가 흉년들 황자입니다. 흉년에 대비해서 갖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에 대비해서 미리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물을 저장시켜야겠죠. 그래서 창자가 들어갑니다. 곡식을 저장을 통해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창자가 창고를 의미하는 창자입니다. 다. 알았죠? 그러니까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죠. 그래서 의창, 상평창, 사창 이게 비왕제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창과 상평창은 국가 차원의 구제제도였고요. 사창은 민간입니다. 거기까지 구분해야 돼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구황제도는 구제할 구자거든요. 그러니까 흉년들 황자, 흉년에서 이제 직접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구빈 대책인데 거기서 시식소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2011년 사회복지직에. 자, 시식은요. 시자가 베풀 시자에다가 먹을 식자잖아요. 먹는 걸 베풀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무료 급식소입니다. 노숙인입니다. 노인이 아니라 노숙인. 우리 시험엔 노숙자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전공자로서 잘하는 표현은 좋지 않기 때문에 책에 노숙자로 나와도 우리는 노숙인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노숙자 또는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소다. 그다음 이제 기로소하고 치사제도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로소, 자, 경로당과 같은 역할이다. 그다음 치사제도는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벼슬 사용하고 물러나는 것인데, 오늘날 해고의 의미가 해고의 정년제와는 다르다. 경로의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외울 때 나이 많아서 지금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건 해고는 아니야. 경로의 의미야. 치사해서 그만둬 하고 그만뒀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사 어쨌든 그만두게 한 건데 경로의 의미다. 자, 그다음에 진율청이 제가 그걸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1급에서 나와 버렸어요. 이게 우리 시험도 안 나왔는데 본래 여기는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이 더 깊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1급은 이런 거 안 나오는데 1급이 진율청이 나와 버렸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넣어놨는데 혹시 몰라서. 네, 어쨌든 거기에 의창이나 상평창과 같이 흉년으로 인해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기관.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전칙. 자, 아동복지 관련 법령입니다. 조선시대이고요. 정조 때죠. 그죠? 정조 때. 자, 여기 이제 불황걸식 아동보호법 6기 불황걸식 아동보호법인데 이게 수양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양과 관련되어 있는 입양 아니 그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엘브스 빈민법 취지와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거 자율전칙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인부제도에서는 거기 오가통제도하고 향약. 오가통제도는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급 시험 논점이라고 적어놨죠. 날개 쪽에다가 오가통제도 1급에서는 몇 차례 나왔습니다. 얘가 다섯호자에다가 집가자거든요. 다섯집을 한 통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그 잘 알다시피 아마 국사 공부하면 뭐 삼정의 문란 뭐 해가지고 그 화전민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막 그때 탕가놀이가 막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야반도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화전민으로.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오가통 제도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어가지고 한 집이 도망가면 나머지 집이 이제 군역과 부역을 지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강제성을 지닌 인부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약은 뭐 그냥 보시면 돼. 특히 향약은 그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이제 환난 상율주가 우리 사회복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다음 이제 근대 이후 사회복지 역사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법 제정 순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제가 기출필기를 낱낱이 다 해놨기 때문에 기출필기 나온 것들은 이제 알아야 하는데, 자, 우선 조선고령 알아야 합니다. 표기는 안 돼 있지만 나왔죠. 자, 조선고령 일제강점기 때 제정된 겁니다. 1944년에. 자, 그리고 미군정 시대 때 후생국부 사무의 시향이 얘가 공공부조 관련된 조항인데 근데 조선고령을 뺏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조선고령은 미군정기에 실시되었다면 틀립니다. 뺏긴 것이지 실시된 건 아니고 후생국부의 사무의 시향이 시행된 것이고요. 조선고령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겁니다. 알았죠? 조심해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재헌헌법부터 나오는데 재헌헌법 생존권을 헌법으로 명문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 쪽에 나와 있는데 현행 헌법 제34조의 5항과 관련된 조문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노령, 질병. 지금은 이제 조문이 바뀌었는데 어떤 이제 그 조문이 이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자, 공무원연금 사회보험 관련 법 중에서 첫 번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대 사회보험 말고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하면 자, 공적연금제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면은 자, 이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플러스 특수직역연금이고요. 얘들은 모두 다 사회보험에 포함됩니다. 알았죠?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플러스 특수식용연금을 얘기합니다. 근데 얘들은 모두 다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돼요. 그래서 다음 중 사회보험 제도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게 나올 때 이 특수식용연금에 해당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나오더라도 그거 사회보험 맞습니다. 알았죠? 사회보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대 사회보험 말고 그냥 사회보험 관련법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공무원연금이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연금 맨 처음에는 나중에 이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사립학교 교원연금 명칭, 그다음에 국민연금 순입니다. 순서.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생활보호법 61년에 제정됩니다. 생활보호법 61년. 그죠? 우리 이제 아까 조선고령 다음에 미군정 3호, 후생국보 3호의 시행 다음에 이제 생활보호법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인데 우리나라. 근데 조선고령 구원칙을 사실상 답습했다고 되어 있죠. 원리가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아동복리법 61년에 제정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바뀐 게 81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었고요. 근데 이제 1981년에 세트로 세 가지가 만들어져요. 아동하고 그다음 노인하고 그다음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때는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자였거든요. 심신장애자였습니다. 그냥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의 전신은 아동복리법이 있었어요. 그죠?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지금도 그렇게 부르죠. 근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얘가 또 바뀌어요.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뀝니다. 지금처럼 장애인복지법으로. 알았죠? 연도를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이렇게 딱 아동, 노인, 장애인 세트. 알았죠? 여기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지금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니까 얘들은 변함이 없고. 얘만 이제 변화됐는데 왜 변화되었냐면은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어요. 서울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어요. 장애인 올림픽. 이걸로 인식 개선돼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꿉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여기 연도는 이거 시험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지 뭐. 우리가 1급 시험이야 뭐 60점만 넘기는 시험이니까 뭐 그냥 안 외우고 싶으면 안 외워도 되지만 공무원 시험은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자, 거기 이제 재구호법 62년입니다. 생활구호법이 61년, 재구호법이 62년. 알았죠? 이렇게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자, 어디를 잠깐만 갔다 오냐면 선생님 그 168쪽 잠깐 가보세요. 테마 62번 62 테마 60인데요. 62 168 페이지로는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테마 62번. 자, 테마 62번에서 잠깐만 하나 보고 올게요. 테마 62번에 보면 우리 헌법에 있는 사유권적 기본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래 헌법 제34조를 외워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외워야 하는데 헌법 제34조는 1항부터 6항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항이 목적이고 2항이 수단입니다. 사실 1항이 이제 사유권적 기본권의 목적인데 모든 사유권적 기본권 조문들의 목적인데 자 1항부터 6항까지를 알아야 하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그 다음에 2항이 사회보장, 사회복지, 3항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복지, 그 다음에 4항이 노인과 청소년, 그죠? 그 다음 이제 5항이 장애인이 아니라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연령 노령이 아니라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즉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이 아니라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있잖아요. 그 5항, 그 동그라미 해가 이렇게 5항을 뭐 이쪽 그 날개 쪽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없고 얘가 지금 언제 제정된 거예요? 재헌헌법에서 제정된 거예요. 재헌헌법에서 얘가 1948년에 이 조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제가
저기 뭐야 23쪽에서 아까 설명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항이죠. 아 1항은 이쪽 끄집어내세요. 1항은 언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1962년 헌법에서 만들어집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 조문 있죠. 헌법 제62년 헌법 개정에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이 조문이.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공무원 시험에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이제 그 5항이 그러니까 생활 능력 없는 국민 국가가 보호해 주겠다. 이게 뭐예요? 공공부조 지금의 공공부조 관련된 내용이 이게. 그죠? 그러면 거기 공공부조에 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1961년 생활보호법이라고 적으세요. 생활보호법. 그 다음에 6항 보니까 재예요. 재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끝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1962년 재구호법이라고 적으세요. 재구호법.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1항부터 6항까지 외워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5항이 공공부조 관련된 조항이니까 61년 생활보호법. 그 다음에 6항이 재니까 62년 재구호법. 그죠? 5항 다음에 6항. 61 다음에 62.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바로 와보세요. 앞에 167페이지 11장 사회복지 법제론입니다. 자, 요거를 지금 잠깐 좀 틀을 좀 잡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법을 외울 때 167쪽 봐보세요. 167쪽에 보니까 자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고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12년 1월 26일 날 개정돼 가지고 2013년 1월 27일 날 시행됐는데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냐면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 제도가 사회서비스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사회서비스로 묶인 거예요. 자, 근데 분류할 때는 지금 이제 기존 방식을 따르는 게 좋아서 저는 이렇게 분류하는데 보면 이제 사회보험은 5대 사회보험이 있고요. 특수직영연금도 제가 아까 사회보험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그 다음에 우체국, 별정 우체국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조법을 우리가 5대 공공부조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5대 사회보험법과 5대 공공부조법의 법 제정과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서 얘들은 외워야 돼요. 재정 연도들을. 그다음 이제 그 아래 보니까 또 사회복지사업법 보이죠? 사회복지 서비스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강목에 따른 법률의 다음 강목의 법률과 관련된 띵띵띵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동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 보니까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공부조법 5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이제 지금 거기서는 그냥 분류를 시켜놨는데 공공부조법 때문에. 근데 어쨌든 사회복지 사업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사업에 적용을 받는 법률에 이제 공공부조법은 들어가요. 사회보험법은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거 볼 건데 사회복지 사업법에 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들만 외우면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관련복지법에서도 이제 나왔던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외우면 되는데요. 제가 나왔던 것들 다 굵은 표시로 표시하는 겁니다. 거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와볼게요. 다시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그리고 아동노인 장애인,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중요하구나. 그 틀을 좀 받고 24페이지로 와보세요. 24페이지에 상공화국 헌법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2016년 보직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1962년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신설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까 헌법 제34조의 1항 걔예요. 알았죠? 얘가 신설됐다. 그게 나왔고 그 다음 이제 그 산재보험으로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많이 나오죠. 5대 사회보험의 재정순인데 5대 산의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그래서 산재보험 5대 사회보험인데 5대 산재보험 63년 11월. 자,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 63년 12월. 한 끗 차이죠.
그다음 이제 국민연금법 86년이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93년. 이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면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된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4대 사회보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면서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1990년대 사회보험이 정비되었다. 맞죠? 1990년대 사회보험 제도가 정비되었다. 맞잖아요. 4대 사회보험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때. 그죠? 네.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된 겁니다. 거기까지 해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거기. 그다음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고요. 그리고 거기 시행연도는 의료보험법 1977년을 외워야 하고요. 그건 외워야죠. 왜? 63년에 제정됐는데 이상하잖아요. 64년에 시행되지 않고 77년에 시행됐으니까. 그죠? 한참 후에 시행됐어요.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이 86년에 제정돼 88년에 시행됐잖아요. 그 88년 시행 동그라미 해보세요. 88년 시행 동그라미. 88년 시행 동그라미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적으세요. 10인 이상 근로자. 10인 이상 근로자. 알았죠? 10인 이상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당연 적용으로 했습니다. 그 의료보험법 1977년 있죠? 그것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77년 시행. 걔는 5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적으세요. 500인 이상 사업장.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강제 적용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연금은 88년에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강제 적용시킵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거 중요하고요. 그 시험 나온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사회보험 전국민 전 사업장 1인 확대 순서인데요. 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먼저 89년, 그 다음에 고용보험제도가 98년, 국민연금제도가 99년, 산재보험제도가 2000년입니다. 그 순서는 제가 결혼이 이르고 연상과 결혼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결혼이 이르고 빠르고, 결혼이 이르고 연상과 결혼했다 이렇게 산재보험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1인 확대 순서인데 이르고 빠르고 이르고라는 뜻 그냥. 그래서 이제 2000년, 그 다음에 99년, 98년, 예와예는 10년 터울 89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기 위해서 의자라고 썼는데 건강보험 이제 89년, 고용보험제도가 98년, 국민연금제도가 99년, 산재보험제도가 2000년에 1인 확대되었다. 알았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걔는 안 나왔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의 전신입니다. 걔가 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7개 조문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7개 조문밖에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뭐 개정도 없었어요. 자꾸 수정도 없이 계속 와요. 그러다가 95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제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았죠? 95년 사회보장법, 사회보장 기본법. 그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정신보건법하고 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95년. 자, 그다음에 의료보험법. 가입의 임의성을 인정했어요. 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회보험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가입의 임의성을 인정했고, 이게 이제 시행되지는 못하고요. 거 보면 이제 76년에 전면 개정되고, 그리고 나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강제 적용시킨 다음에 그 개정된 게 77년에 시행됐던 겁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 70년에 제정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사회복지사업법. 근데 이제 70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이게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이 여러 번 있었는데, 왼쪽에 한꺼번에 날개 쪽에 정리 한꺼번에 해놨습니다. 얘는 1급에는 뭐 100% 그냥 나오는 것이고요. 1급에 나온 논점들이 요즘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 시험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얘는 아는 것이 좋은데 거기 보면 70년에 제정됐을 때에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70년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제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83년 개정사항 3가지, 92년 개정사항 2가지, 97년 3가지, 2000년 1가지, 2003년 2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서 83년 3가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83년에. 그리고 자격증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현재는 1급, 2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개정 시행돼 가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한마디로 83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정비를 해요. 왜냐면 70년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은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시설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증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정비되지 못했다가 이제 83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1급은 4년제, 2급은 전문대 뭐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죠. 그러니까 자격제도 정비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사회복지관의 설립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화됩니다. 즉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화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연합이에요. 단체연합.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보고 니들 많이 만들고 니들 연합 많이 해 하고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인정했다. 규정화했다. 그 다음에 92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설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로 시행이 되었죠. 이미. 그죠? 그리고 이제 92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명칭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복지사무 전담기구 설치 규정도 마련합니다. 그죠?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복지사무 전담기구는 현재 사회부장 사무 전담기구로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허가제 이제 97년이면 우리 IMF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자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기는 이제 이걸 신자유주의적 요소다 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개인도 신고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함부로 지원해주지 않겠다. 평가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평가제도 도입된 것은 이때는 3년마다 1회 이상이었고요. 현재는 3년마다입니다. 알았죠?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법 개정돼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3년마다 1회 이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평가하니까 사람도 평가하겠다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됩니다. 알았죠? 97년. 자, 그 다음에 2000년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합니다. 9월 7일.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가지고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제정한 거고요. 이 책이 9.7인 이유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책입니다. 이게 9월 7일. 3.30 책은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고 9월 7일 9.7인데 이론서를 9배 압축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어쨌든 그 다음 이제 그 2003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시키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설치를 하도록 만듭니다. 2003년 중요합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그 24페이지 제일 아래 봐보세요. 국민복지연금법이 2016년 보직에서 나와버렸어요,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나 이게 국민연금법의 전신인데 얘가 국민복지연금법을 73년에 제정을 해요. 근데 시행되지 못하고 얘가 폐기되고 이제 국민연금법으로 바뀌어요. 86년에. 근데 얘가 10여 년 동안 제정되고 나서 보류되었던 것이죠. 국민복지연금법 73년. 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사립학교 교원연금, 교직원연금으로 바뀐 년도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법. 자, 의료보호법 이게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건 2001년인데 의료보호법 77년입니다. 의료보호법. 우리가 이제 공공구조의 양대축 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 양대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빈곤의 문제를 구제하는 것이고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 의료보호법. 지금의 의료급여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제일 위에 아까 얘기했지만 아동복지, 노인복지, 심신장애자 복지가 복지법이 세트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아동복리법이 61년에 제정이 됐었죠. 그죠? 잘 아시다시피 61년 아동복리법은 전쟁고 아이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 이제 81년 아동복지법으로 바뀌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장애인복지법은 89년이고요.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2016년 사회복지직의 문제가 나오더니 2017년
서울시에서 2번 나왔습니다. 제가 2라고 적은 이유가 2번 나왔어요. 2번. 걔가. 2번 나왔는데, 근데 걔가 이제 그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건 86년입니다. 이거 이제 헷갈려, 이거 질문 많이 하는데, 보세요.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되자마자 바로 시행됩니다. 알았죠? 제정 시행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8년입니다. 이건 이제 헷갈려요. 아니, 법이 시행됐는데 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죠? 이렇게 물어봐요, 자꾸.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86년이 맞아요. 법으로 규정된 거죠. 근데 법으로 규정됐다고 바로 시행되지는 못해요. 알았죠? 이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를 1987년 12월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정하고 난 다음에 88년에 시행됩니다. 알았죠?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거. 자, 우리 시험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 논점으로 나왔는데 뭐냐면은 도입과 시행은 다릅니다. 도입과 시행은 달라요. 그죠? 도입은 법으로 규정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될 때 도입된 겁니다. 근데 얘가 시행된 것은 1988년에 시행된 겁니다. 알았죠? 자, 똑같이 시설평가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사회복지 시설평가제도가 도입된 거 아까 몇 년이었냐면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입니다. 이때 도입돼요. 법으로 규정돼요. 근데 얘가 최초 실시된 것은요. 1999년에 최초 실시합니다. 평가가 처음으로 이루어져요. 알았죠? 요거. 자, 다시 한번 1급 국가시험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까 몇 년 개정사항이었냐면 1997년 개정사항이었습니다. 이때 도입돼요. 그런데 이게 시행된 것은 제1회 시험 2003년에 시행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뭐가 나왔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언제냐면 도입된 것은 언제예요? 법으로 제정된 거니까 법 제정된 거 언제예요? 99년이에요. 1999년입니다. 근데요, 이게 시행된 것은요, 2000년 10월에 시행되거든요. 따라서 시행은 200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1990년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만약에 도입을 시행으로 봐버리면 그 문장 틀린 겁니다. 그죠? 시행은 2000년이니까. 그잖아요. 90년대이죠. 시행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복지계획. 아까 복지계획은 도입된 거 언제예요? 2003년 개정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시행된 것은요.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얘가 수립이 시작된 것은 2005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얘가 시행된 것은 이 수립된 것이 수립되기 시작한 거. 근데 물론 이제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자체가 시행된 것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자체가 이게 이제 시행된 것은 또 달라요. 이게 시행된 것은 얘는 이제 2005년, 2006년 이제 수립해가지고 2007년부터 이제 제1기가 시행되거든요. 7, 8, 9, 10, 2010년까지가 제1기거든요. 어떻든 이제 도입된 것은 2003년이 맞습니다. 도입된 것은 이렇게 이제 도입과 시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가볼까요? 거기에 자, 그 보호관찰법 있고 그다음에 보호관찰법은 연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인가? 하여튼 이제 법률 적용받지 않을 때 이게 시험 나와서 걔가 답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추가되었죠. 그래서 걔는 뭐 연도는 안 외워도 됩니다. 걔는. 그다음에 모자복지법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같이 외워놓으면 좋아요. 거기 보면 모자 가정의 엄마가 시장 한 구석에서 팔고 산다. 어떤 물건을 점포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팔고 사는데 애들이 집에 걱정되니까 빨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다 팔고 빨리 집에 간다. 한 끼에 다 판다.
한 칠에 답한다. 2007년, 2008년 이렇게 외우세요. 네, 그거. 근데 우리 시험은 다 나왔어요. 과거에 경북 광주랑 다 나왔어요. 당시에 이제 제정됐을 때 다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한테 뭐 1급 시험은 잘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그다음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 90년에 제정되었다가 이 직업재활을 추가시켜가지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해가지고 2000년에 제정됐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91년이죠.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9일 여성들이.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그건 중요하지는 않겠고요. 물론 나오기는 했으니까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 있죠. 자, 93년 제정돼서 95년 시행됐는데 얘가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됐다는 거, 이 법이 제정되면서 93년을 외워야 돼. 얘는 시행연도보다 94년을 외우면 됩니다. 얘는. 아까 제가 5대 사회보험 시행연도 외우라고 한 거는 뭐였냐면은 의료보험법이 77년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국민연금법이 88년인 걸 외우라고 했었어요. 아까 그죠? 그건 좀 외우시고 시행연도까지 얘는 안 외워도 되겠고, 거기 사회보장 기본법 아까 뭐라고 했냐면 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그러다가 얘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때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1995년에. 어차피 95년 외워야 돼요. 선생님들이 어차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이제 같이 딸려서 외우면 좋은 것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정신보건법이 제정됐다. 근데 이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뀌었죠. 거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2016년에 우리 시험 그거 나왔죠. 물론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표기 안 되어 있지만 나왔어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은 외울 필요 없고 여성발전기본법은 시대순위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사회복지공동모금법 97년 IMF 때, 그 다음에 99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뀝니다. 선생님들 그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어차피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을 가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와요. 근데 자, 1997년에 IMF 때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 자원 동원하려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을 제정합니다. 이때는 모금법이에요. 모금법. 그래가지고 이 법이 1998년에 시행이 돼요. 얘가. 알았죠? 얘가 시행되면서 전국에 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설립됩니다. 당시 이제 16개 시도였죠. 지금 17개 시도지만 어쨌든 뭐 그런 중요하지 않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됩니다. 그 다음에 99년에 이 법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뀝니다. 1999년에. 그러니까 97, 98, 99 이렇게 외우면 돼요. 만약에 법 제정 순서에서 연도 물어볼 때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으로 나오면 97년으로 계산해야 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나오면 99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알았죠? 네. 근데 우리 시험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나왔는데 97년으로 계산해도 문제는 풀렸습니다. 알았죠? 어떻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관련 법률 물어볼 때 이게 나왔었죠. 네, 과거에.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길게요. 26페이지로 가서 자, 국민건강보험법이 99년에 제정됩니다. 2000년에 시행됩니다. 그 2000년 시행 밑줄. 거기 99년 동그라미, 거기 99년 해보세요. 99년 동그라미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행정통합. 그 다음에 2000년 시행 2000년이잖아요. 2000년 시행 여기를 동그라미 했어요. 시행 2000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행정통합 실시라고 적으세요. 행정통합 실시라고 적으세요. 자, 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됐을 때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행정이 일원화됩니다. 즉 행정이 통합돼요. 법으로는 99년이고 이제 이 법이 시행된 게 2000년이니까
행정통합 실시된 것은 2000년입니다. 알았죠? 행정통합 실시. 이때 행정통합 실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한꺼번에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하나 더 재정통합. 국민건강보험법이 재정통합된 것은 2003년입니다. 2003년까지 외워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년 9월 7일 날 제정됐거든요. 이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겁니다. 사회복지의 날, 세상을 구출하는 날. 네. 자, 2000년 10월 1일 날 이제 시행됐고 얘가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이제 신설되죠. 긴급급여는 급여의 종류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7가지 급여밖에 없습니다. 긴급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아니에요. 급여의 실시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든 자,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급여 2001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청소년복지지원법 있잖아요. 2004년입니다. 연도 나왔습니다. 얘가 본래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에는 청소년이 들어간 법률은 없었는데 얘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이거든요. 그리고 나더니 막 얘가 시험에 막 나와요. 그런 다음에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청소년복지지원법 연도가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 암기법 넣어놨는데 그다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계측 조사 주기가 이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은 나중에 뒤에 공부할 겁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이 3가지는 중요합니다. 자, 어차피 긴급복지지원법 외워야 하거든요. 얘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예요. 얘가. 우리 5대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이 5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긴급복지지원법 어차피 2005년 외워야 돼요. 걔한테 딸려서 외우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긴급하지? 우리 사이에서 그게 바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죠. 그죠? 우리.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그 다음에 그렇게 긴급하니까 자원봉사자 많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까지. 이렇게 외우세요. 그 참고로 그 재정연도를 알면 문제가 풀렸던 문제가 있었어요. 2017년 서울시하고 2013년 보호지 문제가 그랬죠. 그죠? 그때 2017년 서울시 문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이 나왔어요. 연도에서. 얘가. 그러니까 수립 연도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얘 법 제정 연도는 알았거든요. 2005년. 그럼 2005년 다음일 거 아니에요. 수립은. 어떤 법 제정되고 나서 수립하라고 해서 수립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법 제정 연도로 계산해서 풀면 얘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알았죠?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똑같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제1차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 이게 시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2013년 보호지 문제에서 제3차가 시행 중이라고 했죠. 시험에서. 근데 제3차가 될 수 없었죠. 왜? 2005년에 제정되었으면 5년마다 수립됐을 테니까 5년씩 계산해도 2013년은 5년이 3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2005년에 제정되고 나서 바로 수립했다 하더라도 5년마다 수립이니까 2005년에 수립해가지고 2009년까지 1차, 2010년부터 15년 해도 2차밖에 안 돼요. 2013년은. 그죠? 그래서 3차가 될 수가 없어서 문제가 풀렸었어요. 그때도. 자, 어떻든 재정연도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있죠?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에 시행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이거 나왔죠. 우리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서 현재 그 기초노령제도와 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게 문제가 나왔었죠. 우리 기초문장에 이원화되어 있지 않죠. 왜? 기초노령연금법이었던 것이 기초연금법으로 바뀐 겁니다. 이원화된 게 아니라. 알았죠? 2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요.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에 기초연금법으로 바뀐 거예요. 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바뀐 거죠.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았죠? 현재는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연도 알아야 하고 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제 사회보험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공공부조 제도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사회보험이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죠? 예, 똑같이 제정 2007년, 2008년 시행. 근데 이제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그 장애인연금법 2010년 있죠? 아, 얘는 아예 법 내용이 나와버렸죠, 우리한테. 그죠? 보호직 시험에서 나왔는데 연도는 안 나왔죠. 근데 1급은 나왔어요, 얘가 연도가. 1급에서는 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대 공공부법 중에 하나 얘가 2010년. 저는 이거 외울 수 있으면 외우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 왜냐면 공무원 시험은 제가 1급 시험은 안 나온 건 외우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왜냐면 어차피 60점 넘기는 건 쉬우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은 이제 1급에서 나온 논점이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면 그 중요한 것과 관련된 것이 나오면 우리는 외워야 합니다. 외우는 게 좋아요. 어떻든 한 문제라도 더 맞아니까 우리는. 이제. 자, 그다음에 치매관리법이 2020년 사회복지직에서 얘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 문장이 나왔죠. 이거 기출문제. 이번에 20년. 제가 2020년 시험 나온 거 진도별로 정리해가지고 오늘 올려드린 것처럼 올려드릴 거니까 그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 알았죠? 그거 해설이랑 정확하게 다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7개년에 정리되어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진도별로 정리해서 계속 올릴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 계속 보죠. 거기 나머지는 우리 안 나왔고, 거기 박근혜 정부로 가게 되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보호직에서 나왔고요. 뭐 보호직에서 나오는 법률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직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거기 사회부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4년에 제정됐습니다. 알아야죠. 중요합니다. 보호직이지만 우리 중요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거.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관련된 건데, 그다음에 아동수당법 알아야죠. 2018년 제정돼서 2018년 시행. 그죠? 이 제대로 된 사회수당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죠? 예. 자, 27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27페이지의 내용은 1급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 최근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1급에서 나오고 있는 논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선은 거기 카바는 사실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카바는 이제 그 1950년대, 60년대까지 외국 민간 원조기관에 우리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카바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있고 나서 약 111개 그 정도의 위원단체, 외국 민간 위원단체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위원단체들의 대부분의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고요. 그들이 이제 이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카바입니다. 1952년 부산에서 결성되었죠. 얘들이 이제 약 15년간 1970년대 초중반까지 활동하고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물론 남아있는 기관들도 있긴 하고 그래서 이제 자,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 서비스 도입은요 1970년대가 아니라 80년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게 1970년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카바는 시설 보호 사업을 주로 해서 시설 사업, 시설 중심의 사업을 그러니까 보육원 지어지고 뭐 병원 지어지고 학교 지어지고 뭐 이런 시설 중심의 그러다 이제 80년대 우리가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민간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과 노인 분야에서 먼저 도입되었고요. 어쨌든 8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도는 아까 제가 97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평가제도가 도입됐는데 현재는 3년마다 평가입니다. 현재는. 알았죠? 최초 시설 평가는 99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87년 7급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위원 제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년 여기 이제 전담 공무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명칭이. 그 다음에 99년에 이제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승인해주고 2001년에 전직이 시행됩니다. 2001년 전직 시행된 게 1급에서 나와버렸어요. 이게 2001년에 전직이 시행됐다는 거. 연도가. 그 다음 이제 복지사무 전담기구는 아까 92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 조문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92년 생기고 나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뭐 2000년까지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순서는 좀 알고 있는 게 좋겠는데 보건복지사무소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합니다. 이 보건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보건소에다가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거기다 다 배치시킵니다. 시범사업에서 보건소에다가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중단되고 2004년부터 2년간 다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사회복지사무소는 2004년에 시행됐던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시청, 군청, 구청, 본청에다가 따로 다 모아놓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이제 2006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희망의 전화가 2018년 서울시에서 2005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은 2010년입니다. 연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입니다. 그리고 사회부장 정보시스템 2013년입니다. 이거 다 선생님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나오고 있어요. 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잖아요. 그죠? 보니까 희망의 전화 건드리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만 건드리고 희망복지 지원단까지 건드리더니 이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도 건드릴 때가 됐죠. 뭐 1급은 잘 나와요. 지금 현재 이미. 그래서 이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6년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2016년. 자, 행정복지센터. 이미 1급에서는 나왔고요.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야 돼요. 이번에 2018년과 19년에 올해와 작년 18회 시험, 19회 시험에서 1급 시험에서 건드리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있어요. 어차피 선생님들과 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뭐냐면 제가 이따가 수업이 끝나면 제가 밴드에다가 이거 올릴 건데 자, (2019년) 사회서비스원이 최초로 설립 운영됩니다. 이게 18회 1급 시험에서 이게 맨 처음 나오더니 19회 시험에서 또 나왔어요. 얘가. 요거는 18회 시험에서는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여기 지금 주요 역할 기능 부분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연도하고 이게 연도순에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사회서비스원이 최초로 설립 운영되었다까지만 추가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더 할 거면 여기 기능 3가지만 좀 알면 돼요. 알았죠? 기능 3가지만. 기능 3가지는 제가 이따가 올릴 거니까 거기까지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우리 실천과 행정 역사에서 우리 시험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 따로 뭐 사진 찍을 필요 없이 제가 이따가 그 밴드에다 다시 올릴게요. 이렇게 되면